투자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니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알기 쉽게 짚어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숫자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신규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첫 회에 돈을 잃는다는 거죠. 아, 이걸 보니까 역시 주식은 위험해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근데요,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원칙만 알면 이 숫자는 충분히 비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거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저 60%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 40%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주식이 도대체 뭔지부터 시작해봅시다. 우리가 아는 회사는 뭐죠? 건물도 있고 직원도 있고 물건도 만드는 눈에 보이는 실체잖아요. 근데 주식은 좀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죠. 이건 일종의 소유권 증서 같은 거예요. 이 회사의 일부는 당신 겁니다 라고 약속하는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게 투자의 진짜 시작입니다. 주식을 샀다는 건 그냥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회사의 주주, 그러니까 작은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생기는 거죠. 회사가 이익을 내면 내 몫도 줘 하고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경영진이 하는 일이 영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하고 의견도 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회사 돈 잘 쓰고 있나? 장부까지 열어볼 권리도 있다니까요. 좋아요. 이제 주식이 뭔지 알았으니 진짜로 투자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식을 사려면 증권 계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이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면서 신규 고객들한테 혜택을 정말 많이 줘요. 수수료 몇 달 공짜, 현금 얼마 증정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게 나한테 제일 이득일까? 내 투자 스타일이랑 뭐가 맞을까? 꼼꼼히 따져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수수료가 전부는 아니에요. 생각보다 중요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핫한 공모주 청약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럼 공모주 분량을 많이 받는 증권사가 유리하겠죠. 또 맨날 쓰는 핸드폰 앱이 쓰기 불편하면 짜증나잖아요. 앱이 얼마나 편한지, 내가 쓰는 은행이랑 연결은 잘 되는지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중에는 정말 크게 다가옵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계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제 총알도 장전됐겠다, 사냥을 나설 시간이죠. 그런데 뭘 사야 할까요? 이게 진짜 제일 큰 고민이죠.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에게서 걷어볼까요? 절대 돈을 잃지 마라. 그리고 이 첫 번째 규칙을 절대 잊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박을 노리기 전에 쪽박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을까요? 다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숫자만 확인하면 돼요. 자, 첫 번째 체크포인트 바로 PER입니다. 이걸 가성비 지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저렴한지를 보여주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이 1년에 1,000원 버는 가게가 두 개 있는데 한 곳은 10,000원에 팔고 다른 곳은 15,000원에 판다면 당연히 10,000원짜리 가게가 더 싸게 나온 거죠. PER이 바로 그겁니다. 낮을수록 가성비가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PBR입니다. 이건 회사의 청산 가치랑 비교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지금 당장 망해서 가진 거 다 팔고 빚도 다 갚았을 때 남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보다도 지금 주가가 더 싸다는 걸 의미해요. PBR이 1보다 낮다는 건 말 그대로 본전보다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ROE. 이건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 성적표예요. 내가 투자한 돈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거죠. ROE가 15%다? 그럼 제가 이 회사에 100만 원을 맡겼더니 1년 만에 15만 원을 벌어다 줬다는 뜻이에요. 요즘 은행이자 생각하면 엄청난 거죠. 꾸준히 ROE가 높은 회사는 한마디로 장사 잘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어려운 정보들을 다 어디서 찾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걱정 마세요. 이 모든 정보는 다트나 SEC 같은 사이트에 전부 무료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떤 주식이 좋은 주식인지 고르는 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할까요? 타이밍과 전략에 대해 알아볼게요. 투자의 가장 오래된 격언이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이라도 거기에 몰빵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모든 달걀이 다 깨져버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유망한 개별 주식에도 좀 투자하고 시장 전체의 흐름을 따라가는 ETF에도 넣어두고요. 또 현금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 시장이 갑자기 폭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총알이 되거든요. 그리고 금이나 채권처럼 주식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도 섞어주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죠. 자, 포트폴리오까지 짰어요. 그럼 이제 언제 살까? 그 타이밍이 문제죠? 이때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는데요. 복잡한 거 다 몰라도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는 이 가격 밑으로는 안 떨어지겠지? 하고 사람들이 막 사기 시작하는 가격대고요. 저항은 반대로 이 가격 이상은 좀 비싼데? 하고 사람들이 팔기 시작하는 가격대예요.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면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 꽤 유용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근데 어쩌면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할지도 몰라요. 바로 성공하는 투자자의 마인드셋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를 지켜줄 나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왜 투자하는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회사에 남들 따라 투자하지 않고 시장이 오르내릴 때마다 섣불리 사고 팔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팔았는지 기록하면서 계속 배우는 거죠. 이런 원칙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자, 주식이 뭔지부터 뭘 사고, 언제 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이끌어갈 첫 번째 원칙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